자,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암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근데 저자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던 습관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던 습관과는 정반대로만 하면 치료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최고의 최선책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다면 최고의 최선책이 지금 할 수 없는 분들은 차선책을 가셔야 돼요. 차선책이 바로 암 자연치료제인 1차 추천하는 생약제 성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좀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내추럴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영양의학의 대가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의 자연의학 책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암 환자가 21세기의 불로초는 뭐다? 글루타티온 수치를 올려주는 리버서포트나 엉겅퀴나 실리마린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실리마린.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였죠? 엉겅퀴.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바로 계속 간이 손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독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글루타티온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을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리버서포트나 실리마린을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 기능을 안정시키고 또 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디톡스도 해주면서 보호해 줘요. 그리고 이제 간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모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뛰어나서 1차적으로 암 환자가 먹어야 될 것이 바로 글루타티온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실리마린이나 글루타티온 자체를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아세틸 시스테인도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을 생산해서 세포 내에서 비타민 C와 더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아세틸 시스테인을 먹는데 역시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서 간 기능을 좋게 하는 현대의 불로초입니다. 다 같은 내용들이죠. 글루타티온. 물론 이게 아세틸 시스테인은 조금 다르긴 하나 거의 글루타티온 수치를 올리기 위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드시는 거는 실리마린이죠. 리버서포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아연은 전립선암 환자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전립선암 특효약이 뭐였습니까? 전립선암의 특효약 하버드에서 어떻게 했더니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매일 드시고 계시는 거. 예, 도마도숲에다가 그 다음에 강황하고 호박씨,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호박씨 세 가지를 같이 먹었더니 따로따로 먹을 땐 효과가 없었어요. 세 가지를 꼭 같이 먹었더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 전립선의 염증 수치가 팍팍 줄고 호르몬 수치가 팍팍 안정이 돼요. 전립선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아연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연이. 자, 보니까 아연은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연 수치가 우리 몸에서 떨어지면 면역 기관인 흉선이 자꾸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 T 림프세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살상세포가 이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NK세포가 활동을 못해요. 예, 그래서 거식세포도 탐식작용이 떨어져요. 항체 생산이 감소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과류가 나올 때 캐슈넛,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만 드시지 마시고 호박씨가 나오면 반드시 아연 섭취를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만약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지 못할 때는 차선책으로 이런 영양제라도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바이타민이 오늘 왔는데 이 종합 비타민을 지금 여러분들이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소가 다 미량원소가 흡수가 될 때까지는 종합 비타민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불로초 가운데 실리마린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멀티바이타민이었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그래서 아연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자, 셀레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암세포와 싸우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싸우는 애가 바로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잠자던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암세포와 싸웁니다. 바로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애가 바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자, 그런데 셀레늄은 이게 보니까 뭐죠? 무슨 너트? 브라질넛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캐슈넛 브라질넛에 셀레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 동물성 우유 대신에 어떤 우유 드시면 돼요? 자, 제 요리책에서 우리 점심에 요리 연습할 때 수요일 날 배우셨죠? 아몬드유? 넌밀크죠, 넌밀크. 지금 생각이 안 나시죠? 견과류 우유예요, 견과류 우유. 예, 두유도 되지만 두유도 되나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셀레늄이 많은 성분들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캐슈넛이나 브라질 넛으로 너밀크 만드시면 돼요. 자, 견과류는 저 로스팅 된 거 드셔야 되죠? 조미된 거. 아니면 어떻게 드셔야 돼? 생 견과류를 그냥 드시면 되죠? 물에 반드시 침수시켜야 돼. 왜? 효소 억제 물질이 있어서, 발암 물질들이 있어서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밤에 주무실 때 다 침수시켜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처럼 그냥 집어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건조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아침에 젖어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두세 번 씻으니까 시커먼 효소 억제물들, 구정물들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번, 3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우유로 먹으려면 그 캐슈넛이면 캐슈넛, 아몬드면 아몬드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몬드 한 컵당 물 2컵을 넣고 1대2 비율로 해서 고속 믹서기에 드르륵 깔면 그게 뭐예요? 우유예요, 우유. 동물성 우유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셀레늄이 풍부한 우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 우유 사러 밖에 가셔야 돼요? 안 가셔도 돼요. 예? 그거 이제 배우세요. 자, 그렇게 해서 셀레늄이 많은 것들을 보면 브라질 너트에 있고, 요거 보니까 뭐예요? 흰쌀이에요? 현미쌀에도 뭐가 많아요? 셀레늄이 많아요. 요건 뭐예요? 베타글루칸이 많은 거. 표고버섯에도 뭐가 많아요? 셀레늄이 많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P54, 잠자던 P53 유전자를 깨워서 암세포를 무찌르게 하는데 중요한 애가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적당량 드셔야 돼요. 근데 아침에도 7개, 저녁에도 7개 아니에요. 아침, 점심에는 견과류를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7개에서 여러분들은 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들깨까지 드시는데 견과류까지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에는 소화력이 풍부하니까 조금 드시되 저녁에는 견과류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시키는데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저녁은 무조건 해독이 되도록 과일 같은 단당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셀레늄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세포, 거식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굉장히 튼튼해지게 해서 백혈구의 작용을 증가시켜서 암세포와 병원균을 잡아내고 에이즈나 간염 치료할 때도 셀레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레늄이 부족할 때 전립선암이 점점 증식되기도 하고 폐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 피부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이나 심장마비, 심장병, 백내장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검버섯이 많이 생기는 분들 있죠. 검버섯이. 나 지금 늙어서 그런가 봐 하시는데 검버섯이 많이 생기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은 셀레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셀레늄을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세기의 불로체 중에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미료로 쓰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한 숟갈씩 퍼드시는 게 뭐예요?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비타민 B12 덩어리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부족하면 탈모 현상도 심해지고, 예, 저도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타민 B12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B12 영양제만큼이나 이 풍부한 것이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요리에 국에도 찌개에도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리할 때 그 치즈 맛 나고 되게 고소하죠. 요걸 넣으면 찌개에 고기 국물 맛이 나죠. 요게 뭡니까? B12가 또 어디에 많아요? 새송이 버섯에 많습니다. 새송이 버섯에. 요거는 뭐예요? 김에도 B12가 많아요. 그래서 B12가 결핍이 되면 DNA 복제하고 복제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암세포가 증식해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기관지 암세포 직전에 비정상세포가 있는 사람들이 매일 엽산이나 비타민 B12를 먹으면 이 비정상세포가 싹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12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B12를 매일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암 환자들은 매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늘 다 드시죠. 비타민C. 더 좋은 건 과일과 채소에서 드시는 게 더 좋지만 최선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항암하시면서 비타민C가 지금 너무나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있는 유해산소들을 청소해주고 또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이 농도가 맞지 않을 때 이것을 농도가 맞도록 유지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석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간 청소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비타민C를 해독하는 과정에도 드시지만 반드시 비타민C를 계속 드시는 이유가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담석이 잘 안 생겨요.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 왜? 글루타티온 농도를 계속 얘가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비타민C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발암물질을 해독해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상하게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합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C 정도, 종합비타민에는 양이 조금씩 멀티로 돼 있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렇게 드시는 게 좋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과일과 채소도 풍부하게 먹어야 하지만 비타민C가 지금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비타민C를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은 토양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오염돼 있어서 이 옛날에는 과일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구연산, 주석산 이런 유기산들이 지금은 너무나 현저하게 거의 50분의 1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흡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와 E, 마지막으로 좀 이걸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래요.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은 비타민 D하고 모든 암 환자가 필수지만 비타민 D는요, 우유로 섭취하시려면 200잔을 드셔야 돼요.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근데 뭐를 쏘이면? 햇빛을 쏘여주면요. 여기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 흡수량이 충분해져요. 자, 비타민 D는 면역력을 쑥쑥 증강시켜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식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또 암세포를 비롯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NK, 내추럴 킬러 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D이고 T 림프세포나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서 암세포와 종양으로 가는 혈관 신생이 생기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 섭취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햇빛이에요. 햇빛을 하루에 40분만 노출시켜주면 피부를 통해서 간으로 흡수돼서 비타민 D 흡수량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굳은 것 같아도 나가서 40분만 계시면 햇빛 충분해요. 비타민 D가. 40분씩은 꼭 쏘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몇 프로? 30에서 5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용량은 2000에서 3000 IU인데 이 비타민 D 용량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으로 쏘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없으면 노화가 빨리 되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E와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르몬제를 이제 임신을 위해서 호르몬제를 먹다가 유방암에 노출된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갱년기가 온다고 호르몬제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득과 실을 따져보시면서. 자,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E는 거의 모든 암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노화도 억제해주지만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서 T 림프세포의 숫자가 증가하고 내추럴 킬러 세포와 다른 면역 기능도 증가해서 암뿐만 아니라 간염이나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너무 많이 드시면 300IU가 1200IU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E도 사실 과일과 야채 거의 다 들어있고 깨 종류, 참깨, 들깨, 견과류, 종실류에 거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지방 채식을 제대로 하늘마을처럼 갖춰 드시는 분들은 특별한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선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엽산. 자, 엽산 역시 현대판 불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자궁, 난소 이런 데 안 좋은 분들은 엽산 필수죠. 하혈하시는 분들은 엽산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엽산은 특별히 DNA와 RNA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DNA를 복제하고 이 게놈의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현대판 불로초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래서 엽산은 특별히 뇌암이나 위암, 식도암, 유방암, 폐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특별히 직장암, 대장암으로부터 몸을 많이 보호해줘요. 엽산이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엽산 과일과 채소에 많은데 특별히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잎채소. 깻잎, 상추, 시금치, 이런 애들. 자, 88,75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0mcg 또는 그 이상의 엽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15년 이상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75%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잎채소를 매일 드셔야 돼요. 왜 점심에 잎채소 나오는지 아시겠죠?
아침에 뿌리채소, 열매채소 나오고 점심에 잎채소 많이 나오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엽산이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다른 연구에서 엽산을 오래 복용해온 만성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62%나 감소하고 엽산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0배에서 40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장의 양성 폴립 수술한 다음에 매일 엽산을 2년 동안 복용시켰더니 재발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엽산도 역시 비타민 C도, 비타민 A도, B도, C도, D도 다 어디에 많이 있어요. 예, 심지어 엽산까지 다 어디에 저지방 채식에 다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못하실 때 이제 차선책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들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